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제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날 마당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얇은 눈발이 흩날리던 겨울 아침, 임신 7개월의 한 여자는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거친 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고 뱃속의 아이는 천천히 몸을 뒤척였죠. 하지만 돌아온 건 걱정이 아니라 서둘러. 절임도 할 게 많아. 라는 시어머니의 무표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는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죠. 1시간만 더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그 겨울 마당에서 무너진 건 몸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겨울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가며 놓여있는 고무대야의 표면을 흔들고 있었다. 집 뒤편산 근처에서 흘러온 찬 공기는 손끝을 빠르게 굳게 만들었고 담장 위의 새들이 짧게 울다 금세 날아올랐다. 마당 한가운데 붉은 양념통을 껴안고 잠시 숨을 고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세진, 33. 임신 6달의 배가 두툼한 외투 너머로도 드러나 있었고 손등에는 고춧가루가 이미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세진이 대야 위에 양념을 붓는 순간 마루 위에서 나무 문이 힘없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색 조끼를 입은 노년의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박춘자 70. 오래된 고무신을 질질 끌며 가까이 다가오더니 마당 전체를 둘러본다. 그녀의 시선은 한순간도 세진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팔짱을 낀 채 양념 더 많아야지. 올해 김장은 크게 해야 해. 라고 낮게 내뱉고는 다시 대야를 발로 밀어 정렬을 맞춘다. 멀찍이 서 있던 남자도 잠시 모습을 보인다. 검은 패딩 지퍼를 반쯤 올린 채 마당을 바라보던 그는 세진의 남편 김재호 38. 하지만 재호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공기를 느끼자마자 곧바로 시선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짧게 남았다. 세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고개를 숙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류였고 그녀는 그 기류 속에서 혼자 움직여야 했다. 양념을 섞던 세진의 손이 잠시 멈춘다. 손목에 묻어나온 작은 떨림이 스스로도 알아챌 만큼 분명했다. 찬바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숨을 들이마시지만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닿을 때마다 속이 조금씩 뒤틀렸다. 그래도 다시 고무장갑을 맞잡고 양념을 비빈다. 마당에 고인 물이 얼어붙어 반짝이고 그녀의 발끝도 그 얼음 위에서 살짝 미끄러진다. 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굳게 다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야 속에서 배추 한 장이 떨어지자 춘자가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 저거 다시 씻어. 흙 묻으면 안 되지. 그 말투에는 탓하거나 화낸다는 기색보다 그냥 당연한 일을 이야기한다는 무심함이 더 강하게 섞여 있었다. 세진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배추를 집어 물통으로 향한다. 물을 뜨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배가 살짝 당기며 안쪽에서 묵직한 힘이 밀려온다. 세진은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움직인다. 잠시 후 춘자는 대야 뚜껑을 열어보며 다시 말했다. 이 정도면 하루 안에 끝낼 수 있겠네. 서둘러. 세진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양념통을 두 손으로 끌어안고 다시 자리를 잡는다. 겨울 햇빛이 잠시 마당을 비추는 동안 그녀는 부쩍 차가워진 손가락을 가만히 맞대며 짧게 눈을 감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고무대야 안으로 손을 넣는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끊기지 않았고 그 조용한 반복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균형을 잡고 있었다. 마당 어귀에서 떨어진 고춧잎이 바람에 굴러들어오고 춘자는 그것을 흘기 쳐다보며 땅을 턱턱 2번 툭 친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시냇가 근처에서 개 짖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가 이내 조용해지고 마당엔 다시 배추 비벼지는 소리만 남았다. 세진은 고무장갑을 3개 움켜쥐었다. 억눌러둔 감정의 모서리가 한 번 스쳤다가 사라지는 듯 했지만 표정만큼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러나 그녀의 속에서는 조금씩 어딘가가 변하고 있었다. 지금은 작지만 곧 커질 움직임이 쉬지 않고 쌓여가는 것처럼.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도 전에 마당에는 김장 거리들이 더 높게 쌓여 있었다. 배추를 실어온 트럭이 떠난 뒤 남겨진 타이어 자국만이 새벽의 냉기 속에서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다. 세진은 양념을 다시 풀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순간 대문 쪽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 춘자가 두툼한 장갑을 끼지도 않은 손으로 대야를 하나 더 밀어 끌고 들어오고 있었다. 숨도 고르지 않은 채 대야를 턱하고 내려놓으며 마당을 둘러보았다. 올해 김장은 300폭이야. 춘자의 말은 마치 준비된 문장처럼 담담하게 떨어졌다. 세진은 손을 멈춘 채 양념이 묻은 장갑 위로 눈을 천천히 올렸다. 숫자가 귓가에서 울리는 동안 그녀는 갑자기 차가워진 바람이 배 옆으로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 고무장갑 너머로 손끝이 묵직하게 굳어가고 배추 사이에서 올라오는 김장 냄새가 살짝 늦게 퍼졌다. 세진의 뒤편에서 방문이 열렸다. 재호가 패딩을 걸치며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그는 마당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한 듯 눈을 깜빡였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춘자의 말이 다시 이어졌다.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동네에서 다 보는 일이야. 재호가 세진과 춘자를 번갈아 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300포기는 좀.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춘자가 쏘아보는 순간 재호는 입을 다물고 시선을 떨궜다. 두 사람 사이에서 공기가 조용히 갈라지는 듯했다. 그 사이 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양념을 다시 대야 속에 밀어 넣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움직임은 부드럽게 이어졌다. 춘자는 커다란 배추 더미를 가리키며 손바닥으로 턱을 한번 치고 말했다. 그만 멈추지 말고 계속해. 오늘 안에 절여야 하니까. 세진은 배를 짧게 감싸고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몸을 숙이고 배추를 들었다. 손목을 잡아당기는 묵직함이 있었지만 그녀는 말없이 그 힘을 견뎠다. 양념이 배추 잎 사이를 타고 내려가 붉은 선을 만들고 세진의 손등에는 점점 더 신경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느낌이 퍼졌다. 대야 너머로 춘자는 세심하게 배추 줄기를 살피며 흐트러진 부분을 일일이 바로잡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단단했다. 세진은 잠시 허리를 펴며 마당을 바라보았다. 쌓여있는 배추 더미가 해가 비치기 전부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일을 암시하는 듯했다. 세진은 한번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다시 양념통으로 손을 뻗었다. 양념의 온기와 겨울의 냉기가 장갑 사이에서 묘하게 섞여 있었다. 재호는 마당 끝엔 자리한 작은 평상을 한번 바라보다가 다시 안쪽으로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은 주저하는 듯 느리게 사라졌고 세진의 눈에는 그 모습이 길게 남았다. 한순간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지만 다시 평소의 차분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대야의 양념을 깊숙이 밀어넣으며 조용히 속도를 높였다. 춘자가 잠시 멈추고 세진을 바라보았다. 배 아프면 말해. 일은 해야 하지만
쓰러지면 곤란하니까.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일정이 밀리는 걸 우려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세진은 짧게 네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거의 바람에 묻혀 사라질 만큼 작았다. 마당에 옅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김장 더미의 그림자는 오히려 더 깊어 보였다. 세진은 양념을 집어넣는 손을 조용히 멈추고 순간 가슴 안쪽에서 작고 둔탁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이 불안인지 포기인지 혹은 또 다른 감정의 시작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는 조용히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마당 한켠에 놓아둔 배추 더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추운 공기 속에서 김장 작업의 속도는 오히려 느려지는 듯했다. 붉은 양념가루가 마당 곳곳에 작은 얼룩으로 남았고 그 사이로 얼어붙은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세진은 대야 앞에 쪼그려 앉아 배추 줄기를 다시 펼쳐보던 중 오른쪽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감각에 잠시 손을 멈췄다. 숨을 들이쉬는 속도가 미세하게 엇나갈 만큼의 이상한 힘이 안쪽에서 끌어올라왔다. 세진은 천천히 허리를 펴려고 했으나 허리를 바로 세우는 순간 눈앞이 한순간 흔들렸다. 마당의 색깔이 잠시 비틀리며 양념통의 붉은색이 크게 번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벽을 향해 한 걸음 옮기고 손을 짚었다. 벽돌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냉큼 잡아당겼고 그 차가운 느낌 덕분에 그의 시야가 다시 정리되었다. 하지만 몸 안쪽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춘자가 걸음을 멈췄다. 왜 그래? 허리 아파? 말투는 무심했지만 눈이 잠시 세진의 배 쪽을 향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세진은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목소리는 바람보다 가늘었다. 춘자는 반응할 듯 말 듯 하다가 곧바로 대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도 계속해야 해. 아직 절일 것도 남았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진은 다시 몸을 가다듬고 배추를 들었다. 그러나 손끝의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 스스로도 낯설게 다가왔다. 양념을 잡아 비비는 손동작은 일정했지만 그녀의 호흡은 짧게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숨을 고를 때마다 목 부분이 미세하게 떨렸다. 멀리서 집문이 열리며 재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세진의 자세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발걸음이 아주 짧게 흔들렸고 눈빛이 세진 쪽으로 머물렀다. 하지만 춘자가 재호야, 저 장독대 쪽 좀 치워. 라고 부르자 그 시선은 바로 끊어졌다. 재호는 한 줌의 망설임을 뒤로 숨기고 장독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동안 세진은 다시 배추를 들어 양념을 묻혔다. 손목의 움직임은 흐트러졌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세진은 순간 배를 감싸며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움직임이 아주 잠깐 멈췄지만 이내 다시 고무대야 쪽으로 몸을 숙였다. 배 안에서 무언가 둔하게 당겨오는 느낌이 있었고 그 때문에 몸의 중심이 흔들렸다. 그녀는 마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잡는 것처럼 장갑 낀 손을 꽉 쥐었다. 춘자가 배추 더미를 손으로 한번 정리하며 말했다.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난리야. 우리 때는 10달 채우고도 다 했어. 그 말은 겨울 바람보다 더 단단하게 세진의 귓가에 박혔다. 세진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말이 흘러가는 동안 양념통을 밀어 올려 더 가까이 끌어오고 다시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묵묵히 양념을 발랐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여전히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갈수록 양념을 드는 손이 무거워지고
눈앞 시야가 조금씩 얇게 흔들렸다. 발바닥 아래에서 얼음이 깨지는 작은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세진은 다시 균형을 잡았다.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당장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손을 움직였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 가까이 도달해 있었다. 양념통이 흔들리는 작은 진동에도 세진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꼭 참고 버텼다. 허리부터 배까지 이어지는 묵직한 힘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 힘은 조용했지만 빠르게 커져가는 듯했다. 세진은 마지막 배추를 대야에 올려놓고 손을 잠시 공기 위에서 멈춰 세웠다. 바람이 볼 옆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다시 뜨며 몸을 바로 세웠다. 균형은 위태로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마당 전체가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세진은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말로 꺼낼 수 없었다. 꺼내는 순간 이 집의 어딘가가 크게 흔들릴 것만 같았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마당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새벽 공기는 얇게 얼어서 손등에 닿기만 해도 바늘처럼 스며들었고 장독대 옆에 걸린 고드름은 미세한 숨결에도 가볍게 흔들렸다. 그 정적 사이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춘자가 두꺼운 패딩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왔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가르며 배추 더미 위를 스쳐 지나갔다. 일어나. 절일 게 많아. 짧은 말이 세진의 방 앞에 떨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틈이 조용히 움직였다. 세진은 외투를 급히 걸치며 마당으로 나왔다. 머리카락 끝에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열기가 남아 있었고 발끝은 차가운 땅 위에서 그대로 굳어갔다. 그녀는 손을 비벼 체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춘자는 이미 대야를 끌어다 놓으며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은 배추 더미 위에서 튕겨나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렸다. 세진은 천천히 배추 더미 앞으로 다가가 한 포기를 안았다. 새벽 공기 속에서 배추 줄기가 유난히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배추를 물통으로 옮기며 짧게 숨을 내뱉었다. 그 숨이 허공에 하얗게 얼었다가 사라졌다. 빨리 적셔. 해 떠버리면 속도 늦어져. 춘자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단단하고 쓸모만 남은 말투였다. 세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배추를 물에 던지고 손으로 꾹 눌렀다. 물 표면에서 작은 파문이 퍼지고 그 소리만이 조용한 마당을 채웠다. 그녀의 손목엔 어제부터 시작된 묵직함이 남아 있었고 몸을 굽힐 때마다 배가 눌려오는 느낌이 더 선명해졌다. 세진은 물통에서 배추를 꺼내 대야에 옮겨 담으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작업이 반복될수록 허리는 굳어갔고 움직임이 점점 더 느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손에서 떨어질 것 같은 배추를 양손으로 더 강하게 움켜쥐며 앞으로 나아갔다. 대야에 배추를 쌓을 때마다 허리로 흐르는 묵직함이 깊어졌다. 잠시 뒤 집안에서 재호의 발걸음이 들렸다. 문을 열고 나온 그는 잠시 멈춰 세진과 춘자를 번갈아 보았다. 새벽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불편함과 망설임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장갑을 챙기더니 장독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세진은 그 모습을 등 뒤에서 바라봤다. 재호의 발걸음이 마치 결정을 미루는 사람처럼 느리고 무거웠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허리를 세웠다. 숨이 가빠져 목 옆이 살짝 떨렸지만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손을 움직였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순간
속이 움찔거리며 조용히 뒤틀렸다. 세진은 그 감각을 삼키듯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시 배추를 물통으로 옮겼다. 춘자가 짧게 말했다. 그렇게 느려선 오늘 안에 끝도 못 봐. 그 말은 가르치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다른 감정은 전혀 묻혀 있지 않았다. 새벽의 어둠은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지만 마당에 드리운 부담의 그림자는 오히려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세진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새벽 공기 속에서 들리는 것은 물통 소리, 배추가 놓이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그녀의 얕고 불규칙한 호흡뿐이었다. 그 리듬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길게 늘어진 새벽의 그늘 아래에서 세진은 스스로도 모르게 한 가지 생각을 잠시 붙잡았다. 이 아침이 단순히 힘든 시작이 아니라 무언가 커다란 변화의 전조처럼 느껴진다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내부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는 다시 배추를 들고 몸을 숙였다. 움직임은 계속되었고 그 반복은 더 이상 단순한 노동이 아닌 버텨야 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아침 해가 천천히 언덕 위로 고개를 들 때 마당에 얼어붙은 공기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배추를 옮기는 손끝은 여전히 차갑고 그 차가움은 장갑 안쪽까지 깊게 스며들고 있었다. 먼지처럼 얇게 내려앉은 햇살이 배추 더미 위를 스치며 희미하게 반짝였지만 마당을 채운 긴장감은 해가 비쳐도 쉽게 녹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독대 근처를 서성이던 재호는 전화를 받으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재호는 집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발걸음은 서둘러 보였으나 문이 닫히는 순간에는 묘하게 미련이 남는 듯한 느린 움직임을 보였다. 문이 닫히고 난 뒤 마당에는 세진과 춘자 두 사람만 남았다. 바람이 스치며 둘 사이를 지나갔고 공기엔 말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거운 간극이 자리 잡았다. 춘자는 마당에 놓인 대야를 정렬하듯 옮기고 있었다. 손목을 부드럽게 꺾으며 배추 줄기를 점검하고 다시 앞으로 밀어두는 동작을 반복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익숙함과 단단함이 묻어 있었고 세진의 동작은 그 옆에서 훨씬 더 느리게 움직였다. 세진은 배추 포기를 들고 양념을 바르려 했지만 손목에서 이어진 묵직한 압력이 자꾸만 몸을 잡아당기는 듯했다. 춘자가 그 모습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임신했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야. 조심은 해야지. 하지만 멈추면 안 돼. 설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지시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세진은 배추를 대야 위에 내려놓고 고무장갑을 살짝 고쳤다. 장갑 안쪽에서 손가락이 천천히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의 움직임이 조금씩 거칠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 대신 몸을 굽히고 다시 작업을 이어갔다. 양념을 올리는 손동작은 부드럽지만 작은 흔들림이 계속 스며 있었다. 세진은 허리를 천천히 숙이면서도 숨을 길게 참았다. 무릎을 굽히는 순간 배 안쪽에서 힘이 짧게 당겼고 그 느낌에 고개를 잠시 들었지만 이내 그대로 동작을 이어갔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춘자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시간 맞춰 끝내려면 속도 내야 해. 짧고 단단한 말이었고 그 말이 떨어진 자리에서 바람이 스쳤다. 마당 구석에서 굴러온 단풍잎 하나가 세진의 발끝을 지나갔다. 세진은 그 잎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배추를 손에 들었다. 양념을 얹은 손끝은 느리지만 정확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움직일 때마다 허리 쪽으로 압력이 밀려왔다. 세진은 스스로 균형을 잡으며 다시 호흡을 고르게 했다.
춘자는 배추를 절여둔 대야를 확인하며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땐 이 정도는 혼자서도 다 했어. 며느리면 집안일 좀 도와야지. 그 말엔 회상보다는 꾸짖음에 가까운 단단함이 있었다. 세진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움직였지만 동작 사이에 잠깐 멈칫하는 구간이 늘어나고 있었다. 양념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손끝을 단단히 모아잡는 모습에서 그녀의 단정한 버팀이 더 또렷하게 보였다. 그 순간 세진의 발밑에서 은근하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살얼음이 일부 녹고 다시 얼어붙은 자리였다. 세진은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벽을 살짝 짚었고 그 동작 같은 것을 본 춘자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면 계속해. 쓰러지면 곤란하니까. 걱정인 듯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일정이 흐트러지면 곤란하다는 의미가 더 진하게 섞여 있었다. 세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은 숨을 삼키고 다시 대야 앞으로 다가갔다. 양념이 손등에 묻어나고 허리가 점점 굳어오는 느낌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계속 배추를 대야에 쌓아갔다. 마당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질서처럼 움직였다. 둘만 남은 공간에는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보다 큰 의미를 가졌다. 세진은 몸을 굽히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단단히 다짐하는 듯한 눈빛을 짧게 드러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당 어귀를 스치는 겨울 햇빛 아래에서 세진은 배추 한 포기를 들고 다시 한번 양념통을 바라봤다. 움직임은 여전히 느리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다. 마당 위에 햇빛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하면서 얼음처럼 굳어있던 공기가 풀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세진의 몸은 그 변화와 상관없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배추가 담긴 대야는 여전히 가득했고 양념은 묵직한 붉은 덩어리처럼 천천히 흘러내렸다. 세진은 그 양념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 몸을 숙였으나 숙이는 순간 허리를 타고 올라오는 둔한 압력에 숨이 짧게 흔들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눌러 가라앉히고 다시 손을 대야 안으로 넣었다. 손끝은 얼어 있었고 장갑 안쪽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퍼지고 있었다. 양념을 배추 사이에 얹는 동작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힘을 조금 더 줘야 했지만 그 힘을 주는 순간 배 부분으로 짧고 예리한 당김이 올라왔다. 세진은 배를 감싸듯 한 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손을 뻗었다. 움직임이 버거워지는 속도보다 해야 할 일의 양이 더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배추를 들던 손이 갑자기 허공에 멈췄다. 몸 안쪽에서 무게가 허리를 단단히 눌렀고 세진은 중심을 잃은 채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주저앉았다.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바람 소리가 잠시 멀게 들렸다. 세진은 본능적으로 한 손을 벽 쪽으로 내밀었지만 그마저도 닿지 못했다. 몸 전체가 아래로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춘자가 뒤돌아보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왜 그래? 허리 삐끗했어? 걱정을 담지 않은 말투였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눈빛이 먼저였다. 세진은 숨을 내쉬며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그 말은 스스로도 끝을 맺기 전에 끊어졌다. 숨이 깊게 들어가지 않았고 어깨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세진의 손목은 힘이 빠져 장갑이 헐겁게 느껴졌고 균형을 잡기 위해 땅을 짚는 손끝에도 떨림이 가득했다. 춘자는 세진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몸 좀 불편하다고 금방 주저앉고 그래. 천천히 해도 되니 계속해. 그 말은 위로처럼 보였지만 사실 일정에 맞춰
일을 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더 크게 배어 있었다. 세진은 눈을 한번 감고 다시 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의지가 한 번 더 자신을 밀어 올리는 듯 했지만 몸은 이미 한계를 향해 기울어가고 있었다. 세진은 천천히 일어나 배를 가볍게 감싸며 숨을 고르고 다시 배추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동작이 평소보다 훨씬 느려지고 있었고 마당의 모든 사물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손을 뻗을 때마다 어깨가 반발하듯 튀어올랐고 허리와 배 사이에서 작은 압력이 반복적으로 밀려왔다. 양념을 바르려는 손목도 흔들렸지만 세진은 그 흔들림을 억지로 눌렀다.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건드렸다. 그때 얼음이 녹은 물이 작은 흙탕물로 바뀌어 발밑에 고였다. 세진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발을 옮겼지만 중심이 다시 흔들렸다. 손끝이 대야 가장자리에 닿아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짧게 올려다본 세진의 눈에 피로가 아니라 더 깊고 변화된 무언가가 잠시 스쳤다. 춘자는 그 모습을 다시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괜찮으면 계속해. 아직 절일 게 더 남았어. 세진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고무장갑을 더 강하게 움켜쥐고 천천히 다시 배추를 들었다. 그 손동작에는 억눌린 버팀과 조용한 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이 집의 어느 부분이 무너질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의 흔들림은 단순한 피로나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유를 바꾸기 시작할 작은 균열로 보였다. 세진은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양념이 묻은 손을 대야 속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다. 점심 무렵의 햇빛이 마당 한쪽만 비추고 있었다. 긴 시간 동안 일한 세진의 장갑은 양념이 굳어 딱딱해져 있었고 손끝 감각은 서서히 무뎌지고 있었다. 춘자가 잠시 방 안으로 들어가며 물 한 바가지 더 떠와 라고 말한 뒤 문을 닫았다. 마당엔 세진 혼자 남았고 바람은 고요하게 장독대 뒤편을 스쳐 지나갔다. 세진은 물통을 가지러 가기 위해 뒤뜰로 향했다. 땅바닥엔 떨어진 배춧잎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그 위로 햇빛이 길게 비스듬히 떨어져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신발 바닥이 얇은 얼음을 밟아 미세한 소리를 냈다. 세진은 물통을 들기 위해 몸을 숙였다가 문득 옆에 있는 작은 창고 문틈이 벌어진 걸 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던 강목이 문을 가볍게 치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끌렸다. 세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손으로 밀었다. 스르륵 열린 문 안쪽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안에는 오래된 스티로폼 박스 2개가 쌓여 있었고 박스 위에는 손때 묻은 천 조각이 아무렇게나 덮여 있었다. 세진은 천을 잡아당겨 옆으로 치웠다. 박스 뚜껑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세진은 굳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 틈을 넓혔다. 뚜껑을 완전히 열자 안쪽에서 둔탁하게 겹쳐져 있는 종이 뭉치들이 보였다. 그녀는 종이 한 묶음을 꺼내 빛 쪽으로 들었다. 명세표, 영수증, 계산서. 날짜는 모두 최근이었다. 수량은 80kg, 120kg, 200kg, 배추김치, 백김치, 양념김치. 거래처 이름이 적힌 명함들도 함께 들어 있었다. 세진의 손이 잠시 공중에서 멈췄다. 장갑 너머로 손끝이 미세하게 구부러졌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목에서 공기가 부딪히는 느낌이 뚜렷했다. 이 많은 양이 장터용? 동네 나눔? 아니었다. 명세서에 적힌 숫자들은 분명 판매용이었다. 그때 발자국이 뒤에서 들려왔다. 작은 자갈이 밟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가까워졌다. 세진은 급히 박스를 닫고 천을 다시 덮었다. 몸을 돌리자마자 춘자가 뒤뜰에 서 있었다. 거기 왜 있어? 물은? 세진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네, 지금 가져가려던 참이었어요. 춘자는 세진의 손끝, 옷자락, 시선 방향을 짧게 훑어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하려는 듯한 짧은 정적이 스쳤다. 그러나 별말 없이 고개만 돌리고 말했다. 빨리 해. 오후엔 배추 뒤집어야 해. 그리고 춘자는 다시 마당 쪽으로 걸어갔다. 그 걸음은 평소와 같았지만 세진의 심장은 조금 늦게 박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진은 물통을 들어 올렸다. 손등에 힘이 들어가며 장갑이 살짝 휘어졌다. 물통 속 물결이 흔들리며 햇빛을 반사했다. 세진은 빛을 받은 물결을 잠시 바라보다가 뒤뜰의 박스를 다시 한번 조용히 확인했다. 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마당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배추 더미는 그대로였고 춘자는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대야의 위치를 고쳐놓고 있었다. 세진은 물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배 안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힘이 다시 한번 밀려왔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시선은 배추와 양념이 아니라 마당 끝 뒤뜰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분명했다. 다만 아직 그 흔들림을 말로 꺼낼 순간은 아니었다. 뒤뜰에서 발견한 상자의 무게가 마음에 깊게 남은 채 세진은 물통을 내려놓고 마당 한가운데 멈춰섰다. 양념이 굳어가는 냄새가 공기 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바람은 잔뜩 흐린 하늘을 가른 채 낮게 흘렀다. 춘자는 배추 줄기를 정리하며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세진의 시선은 남편 재호가 서 있는 대문가 쪽으로 향했다. 재호는 전화를 끊고 돌아오던 중 세진을 보고 발걸음을 아주 미세하게 늦췄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 고정됐지만 곧바로 고개가 옆으로 살짝 비켜갔다. 세진은 장갑을 벗지도 않은 채 천천히 그에게 걸어갔다. 발밑에서 흙과 얼음이 섞인 작은 소리가 났다. 여보. 세진의 목소리는 낮고 가늘었지만 안쪽에 어떤 단단함이 있었다. 재호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세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김치 팔았어요? 뒤뜰에서 봤어. 그 말이 바람 속에 섞여 조용히 흘렀다. 재호는 입술을 다물고 있었다.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다시 고요해졌다. 세진은 숨을 한번 고르며 재호의 표정을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온 건 말이 아닌 침묵이었다. 세진은 다시 한번 묻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알고 있었지? 재호는 그제야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이 단숨에 열리지 않았고 무언가를 삼킨 뒤처럼 목이 잠시 울렸다. 그리고 짧은 한마디가 빠져나왔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은 설명도 아니었고 변명도 아니었으며 사실상 판단을 미루는 신호에 가까웠다. 세진의 시선이 잠시 그 말 주변에 머물렀다. 기다리던 어떤 답이 아니라는 걸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짧은 문장이었다. 바람이 마당을 지나며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다. 춘자는 멀찍이 서 둘을 보고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그저 없는 듯 뒤돌아 배추를 움직였다. 그녀의 침묵도 어떤 의미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세진은 다시 재호를 바라보았다. 나중에 얘기하자고? 지금 말해도 되잖아. 하지만 재호는 옆으로 몸을 피하며 대답을 피했다. 세진아, 지금은 또다시 이어지지 않은 말이었다. 세진은 단어의 끊어지는 지점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장갑 낀 손을 가볍게 내렸다. 손끝이 힘을 잃고 아래를 향하는 모습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작은 수만 번이 나오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마당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세 사람 사이의 거리도 이전보다 더 확연하게 떨어져 있었다. 세진은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돌아섰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대답보다 명확했다.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진실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다. 대문 바깥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멀게 들렸고 세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배추 포기 하나를 들었다. 그러나 손목의 힘이 전보다 훨씬 느려진 게 스스로도 느껴졌다. 일의 양이 버거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춘자가 뒤에서 말했다. 어디까지나 오늘 안에 해야 돼. 그건 잊지 마. 세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내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이전과 달리 마치 다른 공간에서 나온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양념이 묻은 배추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대야 옆에 툭 하고 떨어졌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세진의 마음에는 더 크게 울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의 시작 같은 빛도 함께 스며 있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마당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배추 더미는 거의 절반가량 사라졌지만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았다. 장독대 위에 걸린 햇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빛 사이로 양념이 묻은 물방울이 느리게 떨어졌다. 세진은 배추를 다시 대야 위로 옮기려다 손목 힘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장갑 안쪽에서 손가락이 버티지 못하고 뒤틀리듯 흔들렸다. 세진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허리를 펴려는 순간 뒤에서 춘자가 말했다. 그렇게 느려서 언제 끝내려고 그래. 빨리 좀 해. 그 말은 단순한 지시처럼 들렸지만 세진의 귓가에 닿는 순간 깊게 가라앉았다. 장갑에 묻은 양념이 굳어 뻣뻣해졌고 손끝에 남은 얼얼함이 배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세진은 대답을 하지 않고 배추를 다시 들었다. 손에서 묻어난 양념이 땅 위로 두 줄기 흘러내렸다. 잠시 후 양념통을 들어 옮기던 세진의 발밑에서 작은 돌이 굴러갔다. 중심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양념통은 허공에서 한 바퀴 돌아 땅으로 떨어졌다. 붉은 양념이 마당의 사방으로 튀었다. 춘자가 놀라 손을 치켜들었다. 뭐 하는 거야? 양념이다. 그 순간이었다. 세진의 손이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뚫고 튀어나오듯 옆에 있던 대야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장갑 위로 양념이 다시 묻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대야를 머리 위로 천천히 올리는 그 동작은 분노가 아니라 결심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세진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대야를 바라보다가 마당 중앙으로 힘껏 내리쳤다. 철뻑. 대야가 기울어지며 배추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다. 붉은 양념이 돌담과 땅 위를 물들였고 춘자는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재호도 집안에서 뛰쳐나왔다. 세 사람의 숨소리가 순간 모두 멈춘 듯했다. 세진은 천천히 허리를 세웠다. 장갑 위로 양념이 천천히 흘러내렸고 그 손끝은 전보다 강하게 굳어 있었다. 숨을 들이쉬는 가슴이 아주 느리게 오르내렸다. 손끝에 남은 떨림은 사라지고 대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단함이 채워지고 있었다. 춘자가 충격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말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세진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장갑을 아주 천천히 벗어 바람에 흔들리게 놓았다. 붉은 얼룩이 장갑 안쪽에서 선명하게 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호가 조심스레 다가가며 말했다. 세진아, 잠깐 진정하고. 그러나 세진의 시선은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머물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대야가 떨어진 자리, 붉게 물든 마당 중앙에 박혀 있었다. 무언가가 끊어진 자리, 비로소 드러난 경계선처럼 보였다. 세진은 짧게 숨을 내쉬고 말했다. 더는 못해요. 그 말은 울음도 분노도 없었다. 조용하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목소리였다. 춘자와 재호는 동시에 말을 잃었다. 바람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다. 대야는 기울어진 채 움직임 없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서 흘러내린 양념이 점점 더 넓게 번지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 떨어진 대야는 여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붉은 양념이 천천히 땅바닥을 따라 흐르며 작은 선을 만들었다. 그 선은 마치 지금까지 묵묵히 참아온 세월을 길게 긋는 것처럼 선명했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대야 옆에 떨어진 배추잎을 들추어 올리고 그 잎은 다시 작은 원을 그리며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세진은 대야를 내려친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서며 숨을 가다듬었다. 허리를 천천히 세우는 동안 배 쪽에서 밀려오는 묵직함이 한 번 더 갔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장갑을 벗은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얼어 있었고 손등에 묻은 양념은 이미 굳기 시작한 듯 어둡게 변해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서 떨어지는 작은 양념 조각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재호는 가까이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세진아, 잠깐 그냥 말로. 그러나 그 말은 세진의 눈빛에 닿기도 전에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세진은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춘자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춘자는 여전히 놀란 표정을 지닌 채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있었고 양념이 튄 앞치마를 괜히 손으로 한번 털어냈다. 세진의 목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로 그만할게요. 짧은 문장. 하지만 마당 전체를 멈추게 만들기엔 충분한 무게였다. 춘자는 손을 허리에 올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그만? 이게 집안일이 얼마나? 세진은 말을 끊듯 다시 입을 열었다. 저 여기서 더는 못해요. 더하면 아이도 저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세진의 어깨에 실린 힘만으로도 그 의미는 더 깊게 전달되었다. 춘자는 표정을 굳히고 세진을 바라보다가 잠시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동정도 아닌 복잡한 이해할 수 없는 기류가 잠시 스쳐 지나갔다. 재호는 손을 거의 들어 세진의 팔을 잡을 듯하다 멈췄다. 세진아, 엄마랑 조금만 더 얘기해보면. 세진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다.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대답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조용한 신호였다. 재호의 입술이 잠시 굳고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마당의 공기가 더 깊이 가라앉았다. 세진은 고무대야들을 바라보았다. 어제부터 계속되어 온 노역처럼 이어진 배추 더미들, 장독대, 장갑들, 얼어붙은 물방울들, 그리고 방금 스스로 끊어낸 경계선. 그녀는 대야 옆에 떨어진 배추잎을 발끝으로 가볍게 옆으로 밀었다. 움직임은 작았지만 그 작은 동작이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시간에서 한 걸음 벗어나는 듯했다. 춘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세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올렸다. 표정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았다. 대드는 게 아니라 끝내는 거예요. 그 말 뒤로 바람이 길게 지나가며 마당의 고요를 더 깊게 만들었다. 붉은 양념이 천천히 마르고 있었고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세진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 움직임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처럼 보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한 걸음이지만 분명히 다른 방향이었다. 마당의 공기가 더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조용해졌다. 세진의 선언 이후 춘자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뒤돌아서 방 안으로 걸어갔다. 문이 닫히면서 바람이 잠시 흩어졌고 마당엔 세진과 재호 두 사람만 남았다. 붉게 번진 양념 자국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그 냄새가 희미하게 흩어졌다. 세진은 대문 쪽에 눈길을 잠시 준 뒤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장갑을 벗은 손등에 묻은 양념이 이미 어둡게 굳어 있었고 손가락 사이의 틈도 얼어붙은 듯 움직임이 느렸다. 그녀는 그 손을 가만히 쥐고 마당 한쪽에 서 있었다. 재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잠시 바람이 지나갔다. 둘 사이엔 충분히 긴 정적이 있었고 그 정적 속에서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세진아, 나도 말해야 할 게 있어. 세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귀가 그쪽으로 향했다. 재호는 손을 모았다 폈다를 반복하며 말했다. 엄마가 김치를 판 건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야. 세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은 단순하지 않았다. 재호는 벽 쪽을 향해 잠시 시선을 돌리고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 아플 때 많이 힘들었잖아. 병원비가 계속 쌓이고 그게 결국 빚으로 남았어.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엄마가 김치를 팔기 시작했어. 처음엔 조금이었는데 점점 늘었지. 세진은 아무 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굽혔다 펴졌다. 재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도 알고 있었어.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세진의 시선이 재호에게 향했다. 그 눈빛은 화를 낸 것도 울먹인 것도 아니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거운 울림이 담겨 있었다. 재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혼자 하게 둘 수 없었어.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우리도 많이 빚져 있잖아.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는 손끝을 비벼가며 말했다. 그래서 말 못했어. 세진의 입술이 아주 잠시 떨렸다. 그 떨림을 알아챈 사람은 재호뿐이었다. 재호는 마지막으로 힘겹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그냥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알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세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떴다. 그 사이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세진은 그 바람을 가로질러 나오는 냄새 양념, 흙, 김장 냄새를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마당을 바라봤다. 붉은 양념이 스며든 흙바닥, 뒤덮인 배추잎, 굳은 장갑, 그리고 여전히 말라가고 있지 않은 대야 주변의 물기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사이에 놓인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았다. 세진은 재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가 있었고 두 손은 마치 어디에도 둘 수 없다는 듯 허공에서 맴돌았다. 세진은 짧게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그 말은 이해가 아니라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대답처럼 조용했다. 말 끝에는 단단히 담은 의지와 남겨진 거리감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마당의 공기가 이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차가움보다 더 선명한 무언가가 세진의 안쪽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재호의 고백이 마당 공기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세진은 그 말을 모두 들었지만 어느 것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았다. 겨울 햇빛이 기울며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 속에서 세진은 잠시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춘자가 한 손으로 문기둥을 잡은 채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앞치마에는 양념이 아직 선명하게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유난히 오래된 시간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듯했다. 춘자는 세진과 재호 사이에 놓인 공기를 한번 훑어보았다. 미묘한 변화가 자리 잡은 걸 느낀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대야 옆에 쪼그려 앉아 양념 묻은 배추를 하나 집어들었다. 손끝이 살짝 굳어 있었고 움직임은 느리면서도 익숙했다. 세진은 조용히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춘자는 대답 대신 배추 줄기를 손톱으로 벗겼다. 그 벗겨진 줄기가 바람에 실려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는 줄기를 옆으로 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살자고 했어.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긴 세월이 가라앉아 있었다. 춘자는 시선을 배추에서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내 시아버지 병원비 사람들은 몰라. 밤마다 약값 내려고 어떻게 뛰어다녔는지도. 그 말은 회상이라기보단 그저 사실을 옮기는 듯 담담했다. 남들 눈엔 내가 고집부린 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손에 남는 게 이 일밖에 없더라. 춘자는 손바닥을 펼쳤다. 굳은 살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 손바닥을 마당의 햇빛이 스쳤고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손은 오래 씻겨나가지 않은 고된 나날의 흔적처럼 보였다. 세진은 한 걸음 다가갔다.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말이 끝나기 전 춘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울음도 분노도 아니었고 그저 오랜 시간 버틴 사람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내가 모를 때는 좀 편했겠지. 말하면 떠날까봐. 조용한 고백이었다. 세진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입술을 다물었다. 뱃속의 아이가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감각이 옷 사이로 전달되었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춘자는 배추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내 잘못도 많아. 그래도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의 공기가 조금 흔들렸다. 춘자는 다시 배추 한 포기를 들었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손끝에 느린 움직임이 지금의 춘자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세진은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그러나 그 목소리엔 이해는 하지만 돌아가진 않는다는 아주 얇은 선이 숨어 있었다. 춘자는 그 선을 느낀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마당 바람만이 세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새로이 드러난 진실은 세진을 되돌려 놓기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춘자를 미워하기엔 너무 오래된 것이었다. 그 사이에는 말 한마디로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아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기울자 마당의 모든 그림자가 집 안쪽으로 길게 흘러들었다. 겨울 저녁 특유의 푸른빛이 공기 속에 번지고 마당의 붉은 양념 자국은 어둠 속에서 더욱 짙게 보였다. 세진은 대야가 뒤집힌 자리를 한번 천천히 바라보고 고요하게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방은 난로의 열기로 아직 따뜻했지만 공기 속에는 낮 동안의 소란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세진은 방문을 닫고 작은 숨을 내쉰 뒤 장롱 쪽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는 동작이 평소보다 천천히 그러나 확신이 있었다. 장롱 문을 열자 오래 접어둔 외투와 옷가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세진은 손끝으로 천천히 외투 하나를 꺼냈다. 손목에 묻은 양념 자국이 밝은색 천위에 흐릿하게 옮겨졌다. 그녀는 옷을 털어내듯 가볍게 흔들고 침대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칸을 열었다. 작은 가방이 있었다. 결혼할 때 가져왔던
오래된 지퍼가 달린 검은 손가방. 가방의 겉면은 시간이 지나 약간 흐려졌지만 형태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가방을 펼치고 옷 몇 벌을 조심스럽게 넣기 시작했다. 손의 움직임은 조용했고 가방 속에서 천이 스치는 소리만 방 안에 퍼졌다. 마지막으로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봉투를 꺼냈다. 병원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세진은 그 봉투를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다. 사진 속 흐릿한 형체가 방 안의 희미한 빛 속에서 다시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가방의 가장 안쪽 부드러운 천 사이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지퍼를 천천히 잠갔다. 금속이 닿는 소리가 짧게 울리고 방 안의 정적이 한 번 더 깊어졌다. 그때 문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재호였다. 세진아. 그는 문 앞에서 멈췄다. 걸음을 방 안으로 옮기지 못하고 문틀에 손을 올린 채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진은 가방 옆에 놓인 외투를 접으며 말했다. 잠깐만요. 금방 끝나요. 그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공백이 컸다. 재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세진은 재호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다시 한번 눌러 정리하며 말했다. 아이 위험할까 봐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이유가 충분했다. 재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다. 그는 세진의 손등을 잡으려다 중간에 멈췄다. 손끝이 허공에서 맴돌다가 그대로 내려왔다. 잠깐만 생각 좀 해보면 우리. 세진은 그 말을 끊지는 않았지만 대답을 대신하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외투를 천천히 접어 가방 위에 올렸다. 그리고 지퍼를 완전히 잠갔다. 그 소리가 재호의 말보다 먼저 공간을 채웠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재호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지금 가야 해? 세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행동이 더 무게를 갖는 순간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지 않았지만 어떤 이별의 형체가 느리게 모습을 드러내는 듯했다. 세진은 가방을 들고 어깨에 메었다. 그 동작이 끝나자 방 안에는 준비되지 않은 여백만 남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고리를 잡는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문을 열고 나가는 일뿐이었다. 새벽과 저녁의 경계가 겹쳐질 듯 고요한 밤이었다. 집안의 불은 거의 꺼져 있었고 복도 끝에서만 희미한 전등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세진은 완전히 잠든 듯 조용한 방들을 지나며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가방 끈을 쥔 손가락은 힘을 주지 않아도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일정했다. 현관 앞에 서서 세진은 한 번 숨을 고르며 문고리를 잡았다. 철제 손잡이가 밤 공기처럼 차가웠다. 문 위쪽에서 떨어지는 바람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이제 나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요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이 들렸다. 재호였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세진의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세진 발끝까지 길게 드리워졌다. 세진아. 그 한마디가 긴 복도를 천천히 울렸다. 세진은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문고리를 잡은 손만 아주 작게 흔들렸다. 재호는 가까이 다가와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손끝이 공기에서 허공을 긁듯 가볍게 떨렸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나 정말 붙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에는 구슬픈 느낌도 큰 소리도 없었다. 그저 길게 버텨온 사람이 조용히 내려놓는 것 같은 톤이었다. 세진은 천천히 뒤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화난 것도 울먹이는 것도 아니었다.
단단한 결정이 이미 내려져. 그 결정을 낯선 이에게 설명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세진은 조용히 말했다. 붙잡는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재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갔다. 그의 그림자마저 길게 길어졌다. 세진은 신발을 신으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서두르지 않았고 머뭇거리지도 않았다. 재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제든 연락만 해줘. 어디 있든. 세진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다. 철문이 움직이며 낮은 마찰음을 냈고 겨울 새벽 공기가 실내로 스며들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세진의 머리카락이 조금 흔들렸다. 그 머리카락 끝에 걸린 바람조차 오늘만큼은 뭔가 달라진 듯 보였다. 세진은 문을 완전히 열고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그 발걸음은 도망도 아니었고 뒤돌아보는 미련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를 품은 사람이 더 나은 곳을 향해 걷는 첫걸음이었다. 밖은 더 어두웠다. 눈이 내릴 듯한 공기였지만 그 어둠 속 어디쯤엔 세진에게 필요한 길이 이어져 있을 것처럼 아주 희미한 빛이 있었다. 세진은 문 위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국 문을 조용히 닫았다. 닫힌 문 너머로 재호의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제 한 사람의 삶이 조용히 새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이 지나고 마당은 차가운 정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에 내린 이슬이 배춧잎 조각 위에 얇게 내려앉았고 뒤집힌 대야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전날 튄 양념은 여전히 붉은 얼룩으로 마당에 남아 있었다. 춘자는 문을 열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다. 한밤중에 제대로 잠들지 못한 듯 걸음은 느리고 무거웠다. 앞치마 끈은 헐겁게 묶여 있었고 옷자락에는 말라붙은 양념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섰다. 대야가 쓰러져 있는 자리, 배추가 엉켜 있는 자리, 그 사이에 남겨진 빛바랜 고무장갑. 하나하나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바람이 지나가며 고무장갑을 조금 움직였다. 장갑 속에 어제 묻어나왔다가 굳은 양념이 갈라지며 조용한 소리를 냈다. 춘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장갑을 주워들었다. 장갑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손에 얹힌 순간 묘하게 오래된 무언가가 얹힌 듯 움직임이 멈췄다. 조용히 장갑을 내려놓은 뒤 춘자는 뒤집힌 대야 앞에 앉았다. 무릎을 굽히는 동작이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대야를 바로 세울까 고민하듯 양쪽 손을 대고 살짝 흔들어 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내려놓았다. 움직이는 것보다 멈춰 있는 쪽이 더 자연스러운 듯 보였다. 그때 재호가 문가에 섰다. 그의 표정은 밤새 뜬 눈으로 보낸 사람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는 춘자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단지 문턱을 사이에 두고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춘자는 마당을 바라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갔냐? 재호는 작게 대답했다. 응, 새벽에.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작은 아주 작았지만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보다 더 큰 무게가 담긴 듯했다. 그녀는 마당의 빈자리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세진이 서 있던 자리, 양념을 들고 흔들리던 자리, 쓰러질 듯 버텼던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야를 패대기 쳤던 자리. 그 모든 자리가 자세히 남아 있었다. 말라붙은 양념 자국은 어두운 얼룩이 되어 땅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춘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등에 굳은 살이 햇빛에 드러났다. 그 손으로 평생 살아왔고 그 손으로 며느리를 붙잡으려 했고 그 손으로 결국 며느리를 놓치게 된 셈이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조금 따뜻한 거 드실래요? 춘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마당 위의 허공을 바라보며 하늘 어디쯤을 향해 손가락을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무언가를 잡으려는 것도 놓으려는 것도 아닌 그저 오래된 사람이 잠시 손을 펼쳐보는 듯한 동작이었다. 대야 옆에 떨어진 배추잎이 바람에 다시 한번 들썩였다. 춘자는 그 잎을 바라보며 아주 느린 속도로 입을 열었다. 그 애도 힘들었겠지. 그 말은 변명도 후회도 사과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 묵은 마음이 처음 흘러나오는 자리에 가까웠다. 마당 위에는 더 이상 세진의 발자국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어떤 얼룩보다 더 깊고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춘자는 무릎을 펴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해가 더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대야 옆에서 바람이 천천히 지나가도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렇게 하나의 인연이 조용히 끝났음을 마당 전체가 어쩐지 알고 있는 듯한 긴 침묵이 이어졌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는 말없이 깊어지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묻힌 마음들은 때로는 이렇게 뒤늦게 드러나곤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쉽지도 빠르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야 하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